이어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취재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 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금품이 담긴 쇼핑백 2개를 권성동 의원에게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금품을 꺼낸 곳은 한학자 총재의 금고이고 꺼낸 사람은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이며 그 금품을 자신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대선 막판 국면이던 2022년 2월에서 3월쯤 권성동 의원이 가평 통일교 궁전을 방문한 사실을 최근 김건희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이날 금품이 든 쇼핑백 2개가 권 의원에게 전달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 법사에게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대 샤넬백 2개 등을 건넨 바로 그 인물입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금품이 든 쇼핑백이 모두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재의 명을 받아 금고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총재의 비서실장을 포함해 오직 5명뿐이라고 했습니다. 쇼핑백 전달 과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총재 금고에서 꺼낸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포장했고 재정국장을 통해 자신이 건네받아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쇼핑백 2개는 앞서 JTBC가 보도한 권성동 의원의 큰 거 한 장 서포트와는 별개입니다. JTBC는 오늘 권 의원 측에 추가 질문을 했지만 기존 입장을 참고하라고만 답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의혹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2인자 윤 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JTBC에는 녹음 파일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택배기사 A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됐습니다. 받는 사람은 권 의원이었지만 연락처는 권 의원 보좌진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 A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거고요? 아니 저기 윤 본부장님하고.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날은 전 통일교 2인자 윤모 씨가 첫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 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 씨가 직접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이 조사받고 나와서 통화하길 원하신다. 녹음 파일에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요. 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 지난달 22일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첫 소환 조사 받은 날인데요. 예. 이날 그 택배 기사 한 분이 권성동 의원의 서울 자택에 택배 하나를 배송하게 됩니다. 이 택배에는 받는 사람 이름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적혀 있었는데 받는 사람의 연락처로는 보좌진 전화번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배 기사는 보좌진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뭐 택배를 어디다 맡기면 좋겠냐, 보좌진은 경비실에 맡기셔라, 이런
상당히 통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시쯤에 문제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다시 예.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예, 예.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보좌진이 윤 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윤 씨의 측근에게 전화하려다가 번호를 헷갈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잘못 건 겁니다. 예. 단순히 배송을 한 배송 기사인데 예. 다른 번호인 줄 알고 전화해서 통화를 의원님이 하고 싶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택배에 적혀 있던 그 번호가 비서관 연락처와 동일한 전화번호입니까? 아, 그런데 이날 저녁에 걸려왔던 전화는요. 그 번호가 택배에 적혀 있던 번호랑은 좀 다른 번호였다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사실 두 통화가 목소리는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도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음성 변조 없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좌진이 확실한 낮 통화와 의문의 저녁 통화 저희가 붙여드릴 테니까 이어서도 한번 들어보시죠.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좀 부적절한 통화를 해야 하니까 아마도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다가 전화번호를 착각한 상황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 통화를 한 문제 전화번호는 저희 JTBC 취재가 시작된 이틀 전부터 지금까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다르고 그런데 목소리는 상당히 유사하게 들리네요. 근데 이게 잘못 건 전화는 이제 배송 기사한테 한 것이고 예. 실제로 권 의원의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했다면서요? 그것도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전화 통화 녹취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입니다. 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측근이랑 해당 보좌진이 이전에도 통화를 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하나 수소문을 했고요.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측근 한 명이 7월 22일 조사 당일에 낮 1시쯤에 본인이 실제로 권 의원의 보좌진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된 뒤에도요. 해당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이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신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윤 전 본부장이죠. 예. 그 사람에게 권성동 의원 측에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것도 소환 조사 당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그 시점이죠. 맞습니다. 그 저희가 보도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요. 2022년 1월 5일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급 중식당에서 권 의원과 만나서 큰 거 한 장을 서포트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이 윤 씨가 권 의원에게 저 만남 이후에 윤 후보를 위해서 써달라 이런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윤 씨는 저보다 한두 달 뒤인 2022년 2월에서 3월쯤에 그 권 의원이 통일교 궁전에 방문했을 때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양쪽에서 그러니까 준 것으로 의심되는 쪽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쪽 양쪽이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는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그리고 윤 전 본부장의 문자 메시지 가장 중요한 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키맨인 윤 씨와 권 의원의 각각의 양쪽 측근끼리 연락을 나눈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들으신 녹취에 따르면 권 의원 쪽은 이 조사 받고 나오자마자 윤 씨 본인이랑 직접 통화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증거인멸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요. 특검은 양측이 얼마나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이자연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에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강남구청장 후보로 조성명
조성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략공천을 줘버려요. 아 이거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 컷오프된 사람. 컷오프된 사람. 아, 기억나지? 예, 예. 이게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야.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기억을 하시네. 문제는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람이야. 맞아. 그리고 1등한 사람은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날리더라도 그 사람 날렸어. 그러면 차점자를 올려야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또 100번 양보 잘하시니까 네. 그러면 3등을 올리든가 그렇지. 아니면 4등. 에이 좋다 그래 5등. 네. 근데 다 아니야. 컷오프된 사람을 올렸단 말이야. 경선 컷오프자를. 근데 이 조성명이라는 사람이 500억대 자산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조성명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이준석에게 뭔가 정치 후원금을 주려고 했고 그 대가로 공천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정말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어. 강남은 나가면 되는 느낌이니까. 느낌이 아니라 강남 나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흉흉한 소문을 봉지욱 기자가 이준석에게 직접 질문했다고 매불쇼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아주 의미 있는 녹취가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2022년 5월 12일 한 기자와 당시 서울시 공관위원과 통화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어. 와, 공개됐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안 다루더라고, 딴 데서. 저 아예 모르는데. 아예 모르지. 네. 자, 당시 서울시 공관위원이야. 공관위원이랑 기자가 통화를 합니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오늘 그 최고위에서 강남구청장 그 조상명이라고 지금 연합뉴스가 떴는데 네, 의결이 될 예정인가요? 끝났습니다. 의결이 끝났어요? 예, 어떻게? 어떤 결과로 끝났나요? 그분 최고위원회 결의대로 그분이 뭐 하는 걸로 전략공천을 전략공천이 아니고 예.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이가 이 사람 하라고 해서 예. 내려온 거예요. 최고위원회 이름으로. 기존에 뭐 그 서울시 공관위에서는 그런 걸 뭐 감지하고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준석이 낙하산으로 그 사람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 어떻게 되느냐면 뭐 1등한 당 사람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시키고 예. 차점자가 아닌 예. 그 경선조차 않고 원천 배제된 사람을 예. 이제 그 최고위원회 이준석 대표가 그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예. 그 조성명 씨를 예. 구청장 후보로 결정해서 통보한 거로 알고 예. 우리 시당위원회에서는 예. 서로 갑론을박 토론하다가 예. 최고위원회가 결의를 했으니 예. 그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야. 와, 저 처음 봤어. 대박. 준서가 잘 가라. 와, 준서가 잘 가라. 너무 디테일. 뒤도 안 이게 우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뭐 기억이 희미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당일이야. 결정난 당일. 결정난 당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왜곡된 정보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네. 야, 대박이네. 근데 저쯤에 이제 시기는 이제 앞뒤는 다시 체크를 봐야 되는데 제보에 따르면 그 조성명 강남구청장이었던 그 분이 네. 어느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H로 시작되는 기업인데, 근데 거기에 투자한 거를 급히 빼달라라고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이제 투자 받았던 거를 네. 급하게 이제 돌려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제보에 따르면. 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을 이제 정확히 요거랑 맞물리는 몇 월 며칠인지는 봐야 되는데 등기부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보고 그때 이제 다른 투자자들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 돈을 이제 아마 뭐 어떻게 해서 돌려줬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이런 일이 지금 있어서 제보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그때
물론 이제 거액 자산가지만 이분이 이제 부동산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집이 몇 채에서 이제 꽤 유명하게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이런 것들 또는 뭐 일설에는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소문도 있지만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급하게 어떤 자금의 수요가 있었는가 보다라는 추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끝이네 진짜. 야, 이거 뭐 그냥 똑 떨어지잖아. 와. 네, 이거 뭐 그냥 이준석 혼자의 의지였다는 거야. 다른 공천 과정이랑은 아예 달랐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준석이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황당한 게 아예 아까 얘기 나눴지만 후보에도 없었고 그냥 컷오프 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정말 이상하잖아. 그럼 도대체 이상하지. 왜 그렇게까지 했냐를 우리는 이제 봐야지. 그렇지. 거기에는 뭔가 이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준석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 아닙니까? 인사 그렇죠. 안 한다고 맨날 네. 씹어 제꼈잖아. 인사 안 한다고 맨날 씹어 제꼈거든. 네. 인사를 안 해요 실제로. 이준석이 이상하게 강력하게 민 것까진 팩트네. 이건 뭐 거의 이제 사실로 밝혀지는 거죠. 네. 자, 관련돼서 이 통일교 관련 소식이 있는데 요 뉴스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일단 이제 통일교 쪽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청탁 혹은 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최고 실세를 불렸던 이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또 로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특검 조사에서 그 통일교 2인자 윤 씨, 아까 제가 윤건이라고 잘못 말했던 그 네. 윤모 본부장 있잖아요. 이름이 나왔어요. 예, 이름 나왔어요. 윤영호 예, 본부장.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 헷갈려요 저도. 그쵸, 윤 씨가 많아가지고. 저도 윤 씨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름을 그냥 해줘.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본부장이 네. 특검 조사에서 내가 그때 우리 그 여의도 중식당에서 2022년 1월에 만나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했던 거 말고 그 이후에 2022년 2월과 3월에 권성동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산에 직접 찾아왔고 통일교 본부로 직접 왔고 네. 그 당시에 자기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오더를 받고 한학자가 이제 통일교 짱. 통일교 일장의 지시를 네. 받고 쇼핑백에 네. 금품을 잔뜩 담아서 네. 그거를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고에서 네. 현금다발 둘둘둘둘 말아갖고 네. 꺼내서 쇼핑백에 담아서 네. 권성동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것도 진짜 통일교도 아주 체계가 확실합니다. 이 한학자 총재의 비밀 금고가 있고 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총재 비서실장이 미리 네. 다 뜯어보지 못하게 둘둘둘둘 감아서 네, 쇼핑백에 네. 포장을 했고 그거를 재정국장 이모 씨의 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세계본부장 윤영호를 거쳐서 권성동에게 전달이 됐다. 네. 이거 정말 그 지도부 딱 5명만 아는 네.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을 그럼 뭐 했습니다. 절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큰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그것까지는 아직 진술에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통일교의 그런 그 내밀한 내용이 벌써 이렇게 오픈된 거 보니까 수사 다 끝났네요. 아 그래요? 수사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잠깐만 큰절 관련해서 타사 남독이 있었나? 요 정도 저를 자리를 바꿔요. 요 정도면 수사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뻗팅기는 조사만 받으면 되는. 여기도 네. 또 뻗팅기는 거 받으면 되고. 근데 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 권성동 의원 측이 지금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건 이제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 잘못 걸린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 큰절을 했나 본데요. 이 윤영호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을 받을 때 큰절을 하고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랑 직접 본 건 아니고. 한학자 총재를 만나서 그럼 맞네. 예, 만나서 네. 큰절을 하고 이제 윤 본부장이 봉투를 옆에서 건네줬겠죠. 한학자 총재 만난 자리에서 그랜저를 했어요. 그랜저를 그 앞에 다른 분들이 금고에서 뭘 꺼내서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그 미리 했겠죠. 그러니까 네. 요건 이거 따로고 오기 전에. 금고에서 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쇼핑백은 미리 너무 권영이 재밌어요, 오기 전에 이거. 준비가 되어 있었고. 큰절도 했어. 도대체 네. 몇 시간짜리 영화냐고. 영화에서 나오는 비리 영화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 어떤 종교에 들어가서 네. 큰절을 할 때 네. 그 씬 하나, 그 다음에 다른 씬 하나는 앞에
이제 총재가 그 밑에 비서실장에서 온다고 하니까 준비해. 그러면 금고연은 또 장면 하나. 그래도 돈 담는 장면 하나. 그걸 옆에 놔뒀다고 절하면은 2개를 주는 장면 하나. 이런 씬들이 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세뱃돈 너무 센데. 세뱃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지금 그래서 하여튼 요거 큰절까지 뭐 일단 진술에서 나온 것 같고. 큰 거 한 장 플러스 쇼핑백 2개까지 지금 나온 건데 네. 플러스 그랜절. 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수사를 엄청 세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 지난 7월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주 JTBC에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게 나 이 부분이 너무 웃겨요.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뭐라고 제보가 왔냐면요. 제가요 택배 기사인데요. 네. 제가 좀 전에 며칠 전에 권성동 의원실에 뭐 하나를 배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그 권성동 방의 비서관한테 보좌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를 누군가로 착각하고 전화를 건 것 같더라고요. 네. 전화가 온 거예요. 녹취 한번 들어볼게요.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 보좌관님. 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 윤 본부장님하고. 그러면 이따 통화.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와, 어떻게 이렇게 걸리냐고. 그러니까 전화 번호를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윤영호 본부장 측 관계자한테 전화를 건다고 착각을 하고 네.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니 그 기사님한테.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고 싶어. 이게 조사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이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날이 네. 그 윤영호 본부장이 한번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라고 조사받았는지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슨 와.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혐의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슨 조사 받았는지 뭐 물어봤는지 검찰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이거 불법 아니에요?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큰 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완전 금기입니다. 아. 영장에 바로 바뀌거든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네네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입 맞추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은 네. 다 어차피 수사를 같이 받는 사람들이 다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로 연락 절대 안 하는 것이 그냥 상식이죠. 연락을 하는 순간 오해를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그렇게 설사 오해라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몇 네. 배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무슨 영화를 일부러 찍으려고 이게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 재밌겠어요. 너무 웃겨 이거. 그러니까 근데- 택배 기사에게 다른 걸 전달을 왔는데 네. 그 보좌진이 윤모 씨, 이제 윤정호 본부장 통일교 네. 그쪽에 이제 그 수사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택배 기사한테 눌러버. 영호야? 윤정호는 딴 사람이에요. 영호? 윤영호. 윤영호. 네. 오케이. 큰일 날 소리. 알았어요. 윤모 씨라고 할게요, 너는. 근데 윤모 본부장 네.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의원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택배기사 무슨 소리시죠? 그래서 봤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택배기사 전화 온 거를 그대로 해서 눌러버린 거야. 이게 직전에 뭐 네, 이제 그랬겠죠, 추측건되는 그 그랬겠죠. 윤영호 관계자분이 이게 그 앞에 전화했는데 앞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근데 예, 다시 누른 예, 거지. 그렇죠. 그런데 너무 거기 좋아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워딩을 보면은 네. 아까 전화드렸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워딩이 예. 그 저기 권성동 예. 의원 보좌진이. 그러니까 한 번 하긴 했어. 하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요. 기사를 보면 걸려온 택배 기사한테 걸려온 전화가 그 통화했던 번호랑 다른 번호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번호인데. 그러니까 다시 누른 게 아니라고. 아니, 다른 전화기로 했다고. 동일한 사람이. 이게 제 추측으로 제가 네, 어제 네, 이 네, 보도를 계속 봤어요. 네. 헷갈리더라고. 네. 보니까 보좌관이 전화했잖아. 택배 경비실에 맡기세요. 통화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전화로 안 쓰고 이제 딴 전화가 뭐가 있나 봐요. 아. 이 전화로 이 사람이지 하고 아. 눌러가지고 맞아요. 택배 기사한테 네네네. 저 의원님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조사 아. 받고 나시니까 택배 저하고요?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가 같냐 여부에 대해서 JTBC에서 이렇게 목소리는 해줬어요. 같은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보도를 봐야 돼요. 저도 네. 여러 번 들었어요. 자 우리 이규원 그러니까 또 그 수사팀장이 들었어요. 또 한마디 하십니다. 방송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댓글에 자꾸 이거 음모론 아니냐? 음모론? 체크 제대로 한 거 맞느냐? 뭘 택배 기사 음모론이야. 확인되느냐 자꾸 이렇게 네. 하시는데 저희가 당연히 후속 취재를 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윤영호 측에게 물어봤어요. 네.
실제로 권성동 측에 접촉이 있었어? 네. 라고 물어봤더니 확인이 됐습니다. 맞다. 그날 검찰 조사 받았고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권성동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했다. 뭘 음모론 이렇게 모이지? 이거 저 택배 기사분이 전화 우리한테 제보하신 아마 건데. 음모는 요거 같아. 받는 사람은 권성동인데 왜 전화번호가 보좌진 보좌진 번호가 거냐?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집에 가는 택배인데. 네. 아. 보좌진 갑질? 갑질? 택배 받으라고 그치. 시켰나? 이걸로 물타기? 그렇게 되네요. 도대체 너무 헷갈려서 제가 보도를 3번 봤다니까요. 자, 우리 이규현 수사팀장님. 저는 뭐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네. 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보좌진이 헷갈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윤 측근의 번호를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번호를 저장 안 해놓은 거죠.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저장을 그렇지. 그래서 안 저도 해놨다. 저장을 안 해놔서 이러진 그러니까 참사. 택배기사 번호를 저장할 리도 없고 그분은 윤모의 측근은 일부러 저장 안 해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번호가 그렇지. 헷갈린 거죠. 확실히 수사해본 역시, 사람이 달라. 확실히 거의 특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닌데. 4특검. 예. 무슨 특검을? 네 권성동 번째 특검을 해야 특검. 되나? 권성동 특검. 권성 이 수사 정도 다 사실 됐는데요, 권성동 뭐. 특검도 권성동 가능할 것 같긴 특검을 한데.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어쨌든 택배기사님 같은 네. 분은 이게 수사기관 기준으로는 귀인이거든요. JTBC도 빨리 언론사 입장에서도 사실 귀인이죠. 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제보를 한 택배기사분이 겁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이분이 민주시민이네, 굉장히, 민주시민.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택배기사분이? 네, 이제 물어봤어요 추장한 하필이면 기자한테. 거기에 또 이렇게 택배 시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 의원은 네. 지금도 통일교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고 무관하고 아주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겠어요.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는 있었다는 물론 거지. 있겠죠 적절한 관계는. 근데 이제 그건 최근에 여기다 여쭤봐야죠. 이제 최근에 워딩을 보면 예. 통일교와 그 어떤 관계나 네. 또 바뀌어요. 뭐 어떤 관련된 예. 거래 이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완전 부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뭐 저희 국회 이제 임시회가 이제 시작되면. 20일 정도까지는 좀 이제 국회 잠깐 쉬기 때문에 네. 뭐 특검이 좀 서두르면 체포 동의안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 조금 화제를 바꿔서 물론 연결되는 화제 이슈이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왜 어떤 사람 이름 앞에 호처럼 붙이는 그 수식어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미랑 이기훈 선생 이런 게 이제 좀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큰절 권성동 선생으로 저희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절을 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을 오랜 시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건 아니면 뭐 어디 지역구나 또 다른 곳에서 인연이 있어서 실제로 보셨건 간에 권성동 의원의 캐릭터는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누군가한테 가서 큰절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많이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통일교회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 씨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2022년 2월에서 3월 가평에 있는 천정궁이라는 데가 있대요. 통일교. 여기가 이제 그 한학자 총재라 그러죠. 이 사람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2차례 방문을 했고 큰절을 했다. 그러고 나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이고 그 쇼핑백 안에는 금품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다 뭐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금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JTBC 보도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그 한학자라는 사람이 비밀 금고가 있는데 네. 이 금고는 손댈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것이 이 쇼핑백 안에 들어간 것이고 금고에서 꺼낸 이 현금을 총재 비서실장이 쇼핑백에 넣어서 포장을 했고 재정국장을 통해서 자신이 건네받아서 권성동에게 줬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총재는 한학자, 비서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정모 씨. 네. 얼마 전 그 사임했던 세계일보 정희민 대표의 누나였던 누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재정국장이라는 사람은 윤영호 씨의 부인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 5명이 금고에 손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이건 큰일 난 거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상황이 필요한데 그 큰절은 이건 통일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교주를 부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하고 조상신의 결합 종교예요. 통일교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단위로 취급받는 이유가 그거죠.
보통 정통 기독교는 성령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귀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 예. 근데 이건 귀신을 귀신을 숭배하는 거 강령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신이 된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 천정궁 앞에 가면은 부모님 곧 들어오십니다. 이러면은 직원들이 준비를 한다고. 그리고 저번에 그 통일교 거기 압수수색할 때 신도들이 몰려하는데 정문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때 그 사진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을 받아서 절을 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절을 해서 예의를 갖추고 같이 하자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거는 그냥 그 종교의 어떤 일종의 예의 같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성당에 가면은 당연히 신부님이 하는 예의 다 따르고 절에 가면은 합장하고 다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는 조금 그런 게 권성동 의원이 종교가 원래 뭐예요? 몰라요. 원래 통일 신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상가집 가도 절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요즘 이쪽 계열들이 완전히 지금 판이 가려진 게 뭐냐면은 최근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라는 흐름이 생겼는데 자 보십시오. 건지는 일본 무속신하고 불교를 결합시켜. 통일교는 조상신하고 기독교를 결합시켜. 그렇죠. 신천지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 요즘은 그리고 또 건지는 다 만나. 신천지도 만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돼요. 이 신도 중요하고 저 신도 중요하고. 통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 권성동 의원은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어떤 뭐냐면은 거기를 예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 예의를 갖춰서 거기를 예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재님이라 그랬을지 부모님이라 그랬을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에 맞춘 걸로 보여져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이 통일교는 2022년 1월이면 그 아시다시피 대선을 한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을 타이밍인데 이때 거기 가서 큰 절을 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들어있고 그 쇼핑백을 5만 원짜리로 잘 채우면 한 10억까지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든 게 현물 무슨 골드바일 수도 있다 그러고 다양한 어떤 설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큰 돈이 주고 오갔다. 근거를 통해서 줬다라는 윤영호 씨의 이제 증언이 있는 것이고 그 앞에 윤영호 씨 다이어리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큰 거 한 장 서포트 1억으로 이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 차례 그러면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서 뭔가 금품이든 아니면 뭐가 됐든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래를 했다라는 흔적들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명징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수수는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권성동은 그때 윤핵관이고 아주 핵심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통일교에서 관례적으로 큰절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통일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돈을 안 줬으면 과연 절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1억에 큰절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1억에 큰절을 했을까? 이 중요한 정치인이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절까지 저는 그게 1억은 큰 게 아니에요. 1억은 여기서 큰 거 한 장은 1억이 아니야. 이거는 최소 정말 10억? 우리가 업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1억 가지고 큰 거라고 쓰지 않는다. 큰 거라고 하면 보통 그거 10억을 보통 10억 이상을 얘기한다. 아. 게다가 사실은 이제 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강원랜드 사건이 터졌었을 때 그때 사실은 윤석열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혹시 이쪽에 좀 이렇게 라인을 좀 원래 그쪽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핵심은 2022년 요 1월이라고 하면은 2021년 요 말부터 사실은 이제 무슨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큰 거 한 장 받았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통일교까지 쫓아가가지고 절 2번 하면서 이게 양쪽에 막 받아두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사람은 통일교하고 원래 무슨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임에 과연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 타임에 성립이 되고 있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가 듣기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권성동이 사실은 김건희랑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대척점에 있으면서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사실은
김건희 라인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사이여서 오히려 네. 권성동의 입지가 사실 조금 애매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통일교하고 사실은 권성동이 먼저 어떻게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돈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윤석열에게 오히려 호감을 사고 더 끈끈해진 관계가 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윤영호라는 사람이 돈 주고 난 다음에 대선 이 사람에게 대선에 써줄 수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돈을 결국에는 윤석열을 전달해달라고 하는 이 통로를 쓴 거잖아요. 그런 메시지들도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이게 대선 캠프로 만약에 흘러 들어가서 대선에 활용이 됐다면 굉장한 게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던 일본 자민당이 통일교와 이런 일을 벌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어떻게 해서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이 연결됐냐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 시점이 언제부터일 예. 건지도 계산해봐야 된다는 그리고 이게 저는 JTBC가 굉장한 쌔뻑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재밌더라고. 예, 엄청난 그 방송사 입장에서 럭키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뭐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윤영호 씨가 특검 가서 첫 조사 받던 날 권성동 의원 측에서 이제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7월 22일이었습니다. 택배기사 A 씨가 있는데 택배기사 A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오후에. 예, 저 아까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아, 예. 조사 마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하고? 아, 저하고요? 예.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끊어지는 전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통화를 한 분은 권성동 의원 측에 뭔가를 배달하러 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준 무언가를 배달하러 갔던 분인데 권성동 의원의 비서는 통일교 관계자인 줄 알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녹음이 된 이 전화기를 들고 JTBC 와서 제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JTBC 입장에서는 완전히 감각이 있으신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을 알려달라.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게 이후에 실제 조사를 받았던 그 윤영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7월 25일에 그 이후 상황이죠. 전화해서 구속영장에 적힌 내용 알려달라라는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건데 물론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씨가 직접 통화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뭐 보좌관 혹은 비서진 그리고 윤영호 씨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다른 사람들 간의 연락이 이어졌다는 건데 이거는 너무나 부적절한 내용이잖아요. 완전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키워드가 그거예요. 아니 저희 의원님이 지금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랑요? 이러니까 아니요. 윤영호 본부장님이랑요. 예.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 저 이러니까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날 너 뭐라고 조사를 받았니? 나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니? 뭐라고 거론을 하니?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료를 입수하고 싶었던 거고 왜 입수하냐? 말을 지어내야 되거든요. 그걸 가려야 되거든요.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할 수 있는 범주를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현준 평론가 앵커 얘기는 그 택배 기사님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 JTBC에 갖다 주냐? 한겨레에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지금. 거. 네,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는 그냥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 7월 31일에 그 당시에 이제 뭐 1억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페북에 부인하는 메시지를 썼고 그 이후에 쭉 추가 입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회의 참석했던 건 저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JTBC 보도가 어제 나온 이후에도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정치 탄압, 조국 전 장관 사면을 검토하는 민주당 정부의 후한무치한 정치 공작, 나의 결백을 입증하겠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정치 탄압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강원랜드 사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국 전 장관 사면 검토라는 표현을 굳이 페이스북에 넣은 것도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또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아마 바로 소환할 거고요. 지금 무르익었어요. 사건이 대단히 구체적. 5명만 접근 가능하고 누구가 뺐고 그 당시 상황이 어디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까지 했다. 이걸 가공해서 지어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니다. 그런 일 없다라는 말은 믿기 어려워요. 이거 인실 확보까지 아마 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이게 통일교는 사실 파면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영호 씨가 밀렸어요.
그 정모 씨로부터 예. 원래 그 정모 씨는 문선명 씨 헤어 만져주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한학자 씨하고 완전히 이제 이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윤영호 씨가 원래는 사실 2인자였는데 밀려났고 이제 딴 데로 이제 가게 됐고 이런 와중에서 내부적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 정 씨가 하게 되고 이 사람은 대외적인 것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원통하게 생각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통일교에서 완전히 선을 긋고 자기를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윤영호 씨가 사실은 보물창고처럼 내놓을 말이 진짜 많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통일교는 지금 윤영호의 개인적 일탈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때 있는데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거나 뭔가 의지가 있는 윤영호는 뭐 다이어리도 있는 것이고 다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 진술을 통해서 특검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